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많은 고민과 불확실성이 따르곤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예로 70세 전직 은행장이 은퇴 후 후배들에게 베풀다가 결국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나눔의 함정. 70세 전직 은행장의 이야기. 김 씨는 4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해왔고 은퇴 후에도 그 명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금융 투자, 재무 관리, 심지어는 개인적인 생활까지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나눔에 대한 열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고 때로는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또 다른 부탁만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던 김 씨는 어느새 자신이 돌려줘야 할 것들에 눌려 본인의 생활비와 건강관리조차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이 바닥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이 사례는 단순히 너무 많이 베풀면 안 된다는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과 재정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매우 귀한 덕목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준비와 관리가 없다면 그 나눔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 은퇴 후 무턱대고 베풀므로 인한 또 다른 사례. 65세 은퇴 교수의 경우. 박 교수는 오랜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으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평생 동안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베풀어온 정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산의 일부를 여러 장학금과 연구, 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하지만 박 교수는 결국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적인 은퇴 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후배들과 학생들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교수 자신은 생활비와 건강관리,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 교수는 남을 돕는 것만큼 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남을 돕는 마음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와 균형 잡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 없이 무턱대고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한 68세 전직 사업가의 이야기. 이 씨는 한때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부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후배들과 후학들에게 전수하며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해온 대로 이제는 다른 이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강한 신념 아래 이 씨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투자와 기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베푼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와 투자 손실이 겹치면서 이 씨는 점차 자신이 의지했던 재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을 위한 나눔이 자신의 재정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조언을 넘어 은퇴 후 재정 관리의 복잡성을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것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4.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후 삶.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의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은퇴 후에도 나눔이라는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은퇴 준비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계획의 중요성. 은퇴 전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미래의 예상 비용 의료비, 생활비 등을 면밀히 계산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이나 보험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균형 잡힌 지원. 후배나 사회에 베푸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이를 자신의 재정 상황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나눔의 한계선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은퇴 후 재정 관리나 투자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 법률,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준비.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표와 취미, 사회적 관계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실생활에서의 적용. 나도 할 수 있는 현명한 은퇴 준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은퇴 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만의 은퇴 생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이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을 돕는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미 은퇴 후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보람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없이는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취미, 가족과의 시간 등을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6. 맺은 말. 70세 전직 은행장이 은퇴 후 후배들에게 베풀다 파산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은 분명 귀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 균형 잡힌 지원,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심리적 준비,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여러분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한편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남을 돕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나간다면 분명 그 결말은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은퇴 준비에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준비해온 목표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나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과하면 오히려 자신의 재정과 심리적 안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은퇴 후 나눔의 딜레마와 재정 관리, 그리고 심리적 준비에 대해 구어체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70세의 전직 은행장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김 씨는 40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과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라는 선의의 마음으로 금융 투자 방법부터 재테크 전략, 심지어
개인적인 생활까지 돕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생활비와 건강 관리까지 소홀해지게 된 거죠. 결국 김 씨는 자신이 준비해둔 노후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남에게 베푼 덕분에 큰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은퇴 후 남을 돕는 마음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나눔의 범위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은퇴 교수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교수는 평생 교육에 몸담으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아 여러 장학금과 연구, 기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줘야지라는 마음이 강했죠. 그러나 박 교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지원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남을 돕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로 68세의 전직 사업가 이 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씨는 한때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멘토링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와 성공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 있겠지라는 신념 아래 자신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와 기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했죠. 그런데 이 씨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지원 방식과 그 규모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아갔고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와 투자 손실이 겹치면서 자신이 의지했던 재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남을 위해 베풀면서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돌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훈은 은퇴 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나눔이라는 고귀한 마음은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 나눔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위협한다면 그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나이 들면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나눔의 범위와 한계를 스스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은퇴 전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용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은퇴 후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까? 얼마나 남에게 지원할 수 있을까? 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은퇴 후 남을 돕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세무,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나눔의 범위와 방법을 재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교수님처럼 무턱대고 지원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 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은퇴 후에는 그동안 직장에서 느꼈던 소속감과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나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에 몸담으며 쌓은 경험과 지혜는 분명 후배나 사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나눔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눔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균형입니다. 은퇴 후에 남을 돕는 일은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충분한 여유와 안정을 마련한 후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은퇴 후 남을 베푸는 것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눔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금융 및 경영 관련 자문을 해오면서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라는 것을 경험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한 준비와 남을 위한 나눔을 동시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목표를 마련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은퇴 후의 나눔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과 심리적 안정을 반드시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후배들에게, 사회에, 그리고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 각자의 은퇴 후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명하고 행복한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